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은 컴퓨터 실력이 안 되어서 잘 못 만들지만 원고만큼은 더욱 알차게 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흘러간 올드보이들을 잇따라 출마하려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11일 예비후보 89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그 중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종석과 노영민의 이름이 모입니다. 임종석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구 성동갑에, 노영민은 자신의 과거 지역구였던 청주 흥덕구에서 옆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에 출마키로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성동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고 저를 키워주신 곳이다. 민주당 안팎의 많은 분들과 상의 끝에 결정하였다라며 민주당 총선 승리에 기여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임종석은 지난 2019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번복하고 다시 등장한 셈이죠. 노영민 전 실장도 같은 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폭주하는 권력의 견제의 균형추가 돼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도 안 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도대체 왜 집권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이제라도 바로 서야 한다. 총선을 통해 심판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곱게 볼 사람은 얼마 없어 보입니다. 둘 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개혁을 자초시키고 도리어 검찰 정권이 출범하는 데 있어 큰 공을 세웠다는 평을 듣고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청와대 비서실장 이전에 국회의원을 각각 2차례, 3차례씩 하면서도 대체 무슨 공적인 성과를 내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이라서입니다. 시민들이 추운 날씨에 촛불 들어서 사회개혁하라고 외쳤더니 도리어 홀라당 말아먹어서 뒤로 후퇴시킨 장보인들 아닌가요? 박근혜 탄핵 이후 기대감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인기는 초반 80에서 9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 얼마든지 개혁 과제들을 시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언한 적폐청산이라고 해봤자 한국산 국정교과서 폐기,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 그 외에 있었는지요?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은 당시 대체 무엇을 했는지요? 정권 초반 시민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에 편승해 자기 정치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기억나는 사건만 하나 있습니다. 임종석은 비서실장 시절 마치 권력 2인자처럼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강원도처럼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면서 의전을 받아 마치 비선실세가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으로 부재 중인 시점에서 마치 국군 통수권자인 양 행동했다는 논란이었죠. 임종석은 이를 두고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많이 약하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데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맡게 된 임종석은 마치 자신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듯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직을 넘긴 이후엔 정치 1번지인 종로구로 이사까지 하며 총선 출마 준비까지 했었죠. 그러다 20대 총선을 반년 정도 앞둔 지난 2019년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라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라고 하며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임종석은 정계 은퇴 선언 이후에도 줄곧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 중엔 이재명 저격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임종석은 지난 2021년 2월 SNS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겨냥해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생활임금이다.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건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라며 연일 공격에 나선 바 있지요. 이처럼 임종석은 이재명 대표가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리기에도 앞장서 나서곤 했습니다. 임종석은 지난 2021년 1월 페이스북 글에서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기묘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모피아들처럼 두텁게 타령을 하며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으로 일관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작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놓쳤으며
형평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더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국가 채무를 크게 늘려가면서까지 대폭 지원한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찔끔찔끔 주는 척 많은 척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약 올리지 않았나요? 임종석은 또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의 방해되는 행위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실제 정권 심판론이 크게 높았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는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 차별화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실제 경제정책만 하더라도 홍남 기류의 모피아에 의존하며 코로나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와 국가빚을 내더라도 적극적 지원을 외쳤던 이재명 간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차별화가 얼마든지 가능했고 그게 확실한 대선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종석은 지난 2021년 11월 페이스북 글에서 정권 교체도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어다. 정권 심판이 하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순 없는 것이냐. 서로를 존중하는 의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을 겨냥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즉 임종석을 비롯한 친문 수박들이 차별화를 가로막는 데 앞장서며 이재명 측에게 정권 심판론을 덮어 씌운 셈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임종석은 또 같은 시기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매듭에 대해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자는 대사면이라 하며 이명박근혜 석방을 우회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월호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은 주제에 박근혜를 풀어주며 유가족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고 허탈했겠습니까? 임종석은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이나 송영길 등을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염치 없는 행동에도 정작 본인들은 반성 성찰이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광주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하는 등 뒤에서 방해나 했지요.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점들에 있어 큰 책임 있는 자가 석고대죄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배척받고 탄압받기나 했던 이재명과 송영길을 비방하니 얼마나 꼴사나운 일입니까? 임종석 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정권 재창출 위해 하나라도 노력한 것이 있나요? 솔직히 방해밖에 더 있습니까? 언론에 소개되기로 한 임종석이 민주당 측 인사들 중엔 단연 골프 최강자라고 하는데 지난 대선 기간 중 골프 치러 다니다 걸렸던 이광재 박지호처럼 골프 삼매경에나 빠져있던 거 아닌가요? 또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를 도와준 장본인으로 꼽히는 노영민의 출마 또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선 의원을 지낸 노영민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대선 패배 이후엔 선거 캠프에 참여한 의원 10여 명과 함께 소위 문지기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영민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엔 문재인 측근 인사들을 일컫는 6인의 구성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노영민은 또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선거 캠프의 조직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주중대사도 맡았습니다. 그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에까지 올랐죠. 실제 그는 임종석보다도 더 오랫동안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활동해왔던 것이죠. 노영민은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과를 향한 멸문지화식 수사 및 언론 플레이를 방기한 당사자로도 지목됩니다. 또 차기 국회의장이 확실시됨에도 이를 포기하고 검찰개혁에 뛰어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이 노골적으로 항명했을 때도 노영민은 추미애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 당사자로도 지목됩니다. 실제 윤석열의 검찰총장 재임기간 대부분은 노영민의 비서실장 재임기간과 겹치죠.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9월 유튜브 열린민주당 TV에 출연해 윤석열 본인이 그러잖나 민주당 내에도 본인과 소통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다라며 그 사람을 대통령께 청구하고 검찰총장 임기 끝까지 지켜내라고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왔다라고 큰소리쳤잖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이 이 정권에 핍박받은 사람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잘난 척을 했잖아라며 그러면 그 숙주 세력을 여야를 넘나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윤석열의 뒤를 봐준 세력이 청와대나 민주당 내부에도 있었다는 폭로였지요. 윤석열은 지난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 전해주셨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요. 그 메신저로 지목된 인사가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노영민은 실제 조국 일가 멸문지화가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하고 있다.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감쌌던 적이 있지요. 또 노영민은 윤석열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장관이 돌연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데 있어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그뿐 아니라 윤석열과 수시로 전화통화하면서 각종 협의를 했다는 논란에도 올랐던 장본인입니다. 즉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윤석열을 키워주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끼친 장본인이 노영민이라는 거죠. 물론 임면권자인 문재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노영민은 이후 나도 윤석열에게 속았다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노영민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 대신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폭등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안 좋았는데도 청와대 비서실장이란 사람이 이에 기름을 부은 거죠. 비난 여론이 거세자 뒤늦게 반포동 아파트도 처분했긴 했지만 말입니다. 노영민의 이런 행위는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입지를 키워준 청주 시민들에게도 등을 돌린 셈이기도 했습니다. 노영민은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 후보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철새이자 현재 충북 시민들에게도 평판이 매우 안 좋은 김영환에게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청주 대신 강남을 택한 노영민에게 표를 줄 만한 충북도민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윤석열 정부 출범에 공도 세웠다는 평도 듣고 청주 시민들에게도 외면받을 짓까지 한 노영민이 무슨 명분이 있어 또 출마할까요? 진짜 권력 욕심이란 끝도 없나 봅니다. 이들의 출마에 대해 경기 김포갑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두 비서실장은 진실을 밝히기 전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원초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임명의 진실을 밝혀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메신저로부터 계속 있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했다. 누구인가? 부동산 정국에서 빌미를 제공한 자는 누구인가 라며 반성과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고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다고 말하는가? 분통이 터진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촛불혁명을 5년 만에 날려먹는데 한 몫씩 제대로 한 임종석과 노영민. 이들이 만약 민주당 공천받아 당선된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윤석열 도움이나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금배지 달면 전해철, 홍영표 등과 같은 스탠스로 이재명 죽이기에만 앞장서며 수많은 민주당원들의 속을 끓게 할 겁니다. 경선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할 영순위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저런 자들이 공천이라도 받을 경우 차라리 국힘 후보를 전략적으로 찍는 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선 나아 보일 정도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셀 수 없이 많은 인사참사들, 임종석과 노영민이 이낙연이나 홍남기, 유은혜, 김현미 등과 다를 게 과연 있습니까? 특히 문재인이 이들에게 속은 거다.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았으면 바로 자르고 개혁적 인사 기용했으면 되는 건데 왜 오랫동안 믿고 쓰면서 힘을 실어줍니까? 국가의 중대사를 맡은 공직자의 잘못은 시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러니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선 오답노트를 반드시 쓰고 이를 매듭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원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